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0월 21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강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만 후차권에서는 다소 좀 변수가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13경주하고 14경주는 무난하게 가시권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12경주 같은 경우는 정하늘이 최동현을 달았었는데 김연경이 강극 위기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몸싸움을 펼쳐나갔습니다. 결국 정원일의 뒷자리 확보해 나가는데 성공하면서 착승원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15경주는 정혜민이 지금 3주 연속 출전이다가 전 직전에 차는 또 낙차 사고로 인해서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송교수관에 나갔었는데 공태민이 간만에 승격관에 나가면서 정혜민까지 넘어서면서 또다시 중배당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금일은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강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이 전일도 금일도 짜여졌기 때문에 12경주는 정혜민, 김우겸 활약에 나가기만 한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정한 13경주 정하늘 입장에서는 김원진이라든지 김연경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진영, 박병아, 이성용 파업 라인 쪽이 먼저 내선 잡는다면 정하늘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14경주도 인천이 강자긴 합니다만 인천이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전일은 김우겸이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로 활약에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인천이 자칫 힘을 썼다가 이재림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박일호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고전 가능성도 살짝 엿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5경주 박용범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송경수 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태민이 뭔가 좀 승복을 발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경수 지켜주느냐 공태민과 연합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착순권 진입을 해야지만 두 선수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승부욕 발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혜민 전일 나름대로 힘을 써봤습니다만 공태민이 직선에서 취입승 펼쳐 나가다 보니까 정혜민 직선 취입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대타 출전했을 때도 최래선 상대를 간반에 진땀승 펼쳐 나갔었고 직전에 차는 낙차 사고로 인해서 결승까지 못했습니다. 전일은 또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혜민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자존심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좀 쉽게 짜여진 만큼 집중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설픈 팀 간 대결이 짜여졌습니다. 김포팀하고 일본하고 5번은 김포팀이죠. 여기에 최동현, 김우겸, 방극상은 세종팀인데 청주 쪽 권역진까지 합쳐 나가게 된다면 크게 본다면 수도권하고 충청권의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종팀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세종팀 배제하고 경주 연패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민규하고 동반 입상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김우겸이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우겸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우겸, 최동현, 방극산이 앞이나 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혜민도 방극 김우겸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 최동현이 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김민균의 포지션이 상당히 좀 어중간합니다. 전일도 최동현 뒤 물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런 수로 자리가 잡게 된다면 이번이 힘을 쓰고 정혜민이 김우겸을 상대로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2번, 7번과 2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동현과 김민균의 후미권 마크 다툼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동현 전일 너무나 방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경이 밀어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또 김연경의 노련미가 전일 발휘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동현 바닥 찍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석 7번과 4번을 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2번 동반 입상이 우선이에요. 7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석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싸우지 않죠. 7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이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정혜민이 전일 직선에서 잡혔기 때문에 뭔가 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김민균 달고 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우겸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최동현이 막혀 나가거나 김우겸의 뒤를 방극산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이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낙차에다가 연타 출전 이래서 그런지 정혜민의 몸 상태가 다소 좀 무거워 보여줬다는 점에서 김우겸이 잘고 때리면 11초 때 뭐 초반까지 끌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혜민이 5번 무리하게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2사나 2륙으로 충청권 협공이야 세종팀 협공이한 동반 입상 공략은 가능하다. 20% 선에서는 좀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정혜민 인정하고 김우겸, 최동현, 김민규 중에서는 김우겸과 전략적인 협공이 우선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7번, 2번, 4번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2번, 4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동현이 또 김민균에게 털리게 된다면 7번, 2번, 5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삼복승 변수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체크하고 점검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팀 간 대결로 짜여졌어요. 넓게 본다면 뭐 수도권, 충청권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정혜민이 인정받기 때문에 김우겸 몰고 와서 짧게 좁혀 나가는 작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정하늘이 시속감 적인 면에서 월등하죠. 정하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원진, 윤현준, 김현경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진용하고 박병아 여기 이성용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하늘이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먼저 서두른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병아가 긁어주고 박진영, 이성용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정하늘이 탄력 붙을 대로 붙은 비파업 선수들 상대로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정하늘이 김원진과 협공 펼쳐 나갈지 김현경과 협공을 펼쳐 나갈지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이 낮기 때문에 이번 선수들 착순과 진입한다 하더라도 결승하지 못할 수 있는 선수들만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경주 때 송경수, 공태민 한 명만 떼놔서 이쪽에 13경주에 출전했었더라면 송경수도 결승 가고 공태민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데 15경주 송경수, 공태민, 박용범 3명의 선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득점이 안 되죠. 정한을 중심으로 2차권 해도 결승 가지 못하는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정하늘 입장에서는 박진영, 박병아, 이성용 챙겨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김원진하고 김연경 둘 중에 한 명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김연경이 강급 위기에 놓여서 그런지 몰라도 잘 뺏어먹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김원진 후미권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원진이 정한대 뒤를 물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연경이 때려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쭈골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쭈골 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 쪽에 우선하실 때 오히려 김연경이 전일처럼 끌어먹기 나서거나 막해 나가게 된다면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급 위기까지 지금 점수대가 떨어졌어요. 그 점 때문에 뭔가 승부수 뛰었었던 김연경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일 같은 배당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쫓아 나서게 된다면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1번 입장에서는 5번하고 7번 둘 중에 한 명은 확실하게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5번 쪽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앞선에서 언급했던 박병화 때려주고 박진영, 이성용 아무래도 이성용이 박병화 앞으로 자리 잡고 박진영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아무래도 경주 관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진영이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이라든지 2번하고 6번 정도는 파업 선수들 묶어서 좀 과감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서두른다면 정하늘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저측에 나서기가 전반적으로 박병화도 그렇고 박진영도 그렇고 11초 때 초중반까지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하늘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해요. 배당 가능성 2, 4, 2, 6 충분히 30% 선에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늘 중심으로 김원진, 김연경, 김원진과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1번, 5번, 7번으로 빨래줄 경기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 5번, 7번 3번 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일도 윤현준이 후미권 막혀 나가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편성도 정하늘이 빨래줄 경주 마무리가 된다면 5번하고 7번
출발 한 명에 탈리면 윤현준 3차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 5번, 7번, 3번 견주권이 이래저래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파업선들에 대한 협공 가능성들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인천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박승민, 이성민, 이기주와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인천 입장에서는 김우겸이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재림, 박일호, 장우준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이 인천이 딱히 활약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인천이 때려서 3차권 밀려나면서 결승하지 못했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이재림의 몸 상태가 원체 좋기 때문에 박일호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인천 빠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4번 장훈, 박승민과 협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일호 챙겨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재림 챙겨 나갈 리는 더욱 없죠. 그 점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는 박승민과 전략적인 협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신사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3번 이재림 선행승부도 가능합니다. 몸싸움 능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신사팀에서 훈련한다는 점이 좀 아쉽기만 합니다만 더 좋은 강팀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더 좋은 강팀으로 훈련지를 변경한다면 이재림 입장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파업 쪽 신사팀에 훈련하다 보니까 뭔가 좀 한계에 가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몸 상태만큼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깜짝 선행도 가능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 2번이 3번을 그렇다고 챙겨줄 이유는 없죠.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이 우선하실 때 2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재림의 몸 상태가 원체 좋기 때문에 박일호와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우준도 잘만 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3일이나 3-5경주권 정도는 3-1이나 3-5경주권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인천이 박승민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3번, 2번, 3번, 4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천이 박승민을 달고 잘만 하면 빨래줄 경기 마무리가 된다면 이기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이재림하고 박일호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인천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도 얼마든지 삼복승에서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인천 박승민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림과 박일호의 협공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박용범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저측에 나서면서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왕전을 다시 만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왕전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경수가 있고 공태민이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박용범도 이들리식한 견주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송경수가 때려주고 박용범이 몰고 가죠. 공태민이 후미권 막혀 나간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송경수가 시속감은 좋았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중속은 떨어졌었죠. 박영범도 지켜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태민이 3.93 기아 높게 장착하고 나서 전일 정혜민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용범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죽수다 보니까 점수도 많이 떨어진 공태민 뭔가 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공태민 지켜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송경수 지켜주려고 하다가 공태민에게 또 박용범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송경수의 선행감이 좋다면 경상권 연합이죠. 5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이 유리할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분명히 힘을 씁니다. 5번이 몰고 가죠. 그 뒤를 공태민하고 왕전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이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전열처럼 공태민이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왕전까지 김포팀 합계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불러들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송경수가 버티고 박영범이 취임이 나오지 못하는 4번하고 3번 정도는 좀 공격적인 승부로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6번이죠. 4번하고 3번 정도는 좀 이변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박용범의 견제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공태민이 쉽게는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용범이 송경수는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면서 전일처럼 승벽발에 나갔었던 공태민과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5번, 4번, 3번, 삼복승 경주권은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송경수가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 정도는 왕전과의 3차권 정도는 충분히 체크해서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선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유나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